삼성하고 마이크론하고 똑같고 하이닉스가 달라요. 필름 형태라는데 그게 열 관리가 잘 안 돼요. 희한한 게 마이크론은 TC, NCF에서도 지금 수율이 잘 나와서 생산을 하는데 삼성은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이 중간에 바꿔서 MR-MUF로 바꾸지 않고 왔는데 HBM4부터는 바꿔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의 MR-MUF 방식에서 플럭스 리스 본도를 개발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초미의 관심사죠. 현재 반도체는 관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자동차처럼 별도의 품목 관세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음 주에 해결될지 이번 달 말에 해결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 대 나라 대 나라 상호 관세하고는 그건 다음 주에 하는데 이 반도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언제 결정될지 몰라요. 자동차나 철강 같은 것이 하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25% 너무 높다. 생각해보세요. 관세 25% 매기면 어떻게 되죠?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플, 엔비디아 그 커스터머들한테 가격 정가시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 수수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일부는 어떻게 돼요? 반도체 만들 때 장비 업체들한테 또 정가시킬 수 있죠.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관세가 25%가 될지 15%나 10% 될지 모르는데 뭐가 됐던 간에 그거에 한 3분의 1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전가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영향이 있죠. 그 영향이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1.7% 됩니다. 이거는 25% 관세 얘기입니다. 25%인데 25% 중에서 반도체 업체들이 3분의 1만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파는 게 반도체 업체들 미국에 파는 비중이 메모리가 한 20% 되거든요. 반도체 생산한 것 중에서 20% 정도가 미국에 판매되고 그거 관세가 25%인데 25%의 3분의 1은 반도체 업체한테 흡수하고 나머지는 장비 업체군 고객한테 떠넘긴다는 가정을 했을 때 1.7%인 거예요.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럼 별거 없네? 생각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혹시라도 미국이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 있잖아요. 하고 한국하고 그 대만하고 있는 반도체 업체들하고 차별하면 어떡하죠? 관세를 차별하면 팔아주시잖아요. 그거는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 차별하면 우리는 골 때려지는 거예요. 그거 리스크가 없질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거고 일단은 25냐 15냐 10인 거고 근데 15를 했는데 말이죠. 우리가 전가를 못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상황이 그 아주 싼 레거시 제품은 모르겠지만 HBM이나 DDR5 같이 하이엔드는요. 그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가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흡수하는 거를 이상으로 우리가 장비 업체한테 만약에 전가시키면 장비 업체 짜그리 박살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흡수를 많이를 안 하면은 장비 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되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전개되는 거는 관세가 10% 이내면은 그냥 나눠 가지면 돼요. 10%면 3%하면 그게 없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3%씩 움직이는데. 근데 이게 25%가 되면은 8%, 8점 몇 프로, 8점 몇 프로이기 때문에 영향을 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분의 1 고객, 여기 엔비디아, 애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장비 업체는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어쨌든 영향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파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2% 합시다. 반도체 관세 25%면 2% 영업이 까지는 겁니다. 라고 가정할 수 있죠. 너무 시기겠죠. 반도체 관세가 이게 제로가 아닌 이상 2%인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도체 말고 스마트폰에 매기는 관세가 더 커요. 스마트폰, PC, 서버 있죠. 중국에 생산하는 건 125% 관세죠. 베트남에 생산하는 거는 46% 관세죠.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생산하는 게 훨씬 많고 애플은 중국에 생산하는 게 80몇 프로가 훨씬 많죠. 짬뽕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는 중국에 수입하는 125% 관세를 확 낮춰주면은 삼성보다는 애플이 분명히 수혜가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베트남에 있는 관세는 지금 밀어놨죠. 유예됐잖아요. 유예됐는데 없어지진 않죠. 이 관세가 어떻게 중요한데 이것이 스마트폰 판매에 아까 반도체처럼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스마트폰 수요가 줄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 관세를 만약에 낮추더라도 25% 하더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는데 마치 스마트폰 매체 입장에서 애플이나 삼성은 어떻게 하죠? 고객한테 가격 올리는 방법 아니면 또 3분의 1은 자기가 흡수하는 방법 다시 스마트폰 업체들은 부품 업체들은 또 가격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나 PC 업체의 가격을 전가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반도체 업체잖아요.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한테 직접적으로 관세 때리는 거 말고 스마트폰이나 PC나 서버 쪽에 매긴 관세로 인해서 걔네들이 가격을 전가시켰을 때 반도체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거. 이게 3분의 1일지 20%일지 50%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더 커요. 그것이 아마도 4, 5%는 돼요. 반도체에 매기는 보편 관세가 25%라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이나 그런 쪽의 관세를 지금 알려져 있는 관세로 떼었을 때 임팩트가 2배 이상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짬뽕을 하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10%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4월 9일 날 발생했어요. 이 무지막지한 관세 하지 전에 보편관세만 있을 때 상한관세 있을 때 4월 2일 주가가 58,8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관세가 떨어졌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그런 쪽에 매긴 거 그 관세 영향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관세 매겨서 스마트폰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 2.6%. 그 다음에 반도체가 스마트폰 때문에 받는 거 4.3%. 반도체 품목이 25% 가장 관세 매겼을 때 3분의 1에서 1.7% 하면은 이게 대충 9% 10%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반영해서 4월 9일날 주가 53,000원이 관세 대상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주가는 여간에서 53,000원 이하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관세 이슈만 가지고 본다면. 다른 이슈가 갑자기 새롭게 드러나면 53,000원 밑으로 깨질 수 있지만 현재로 최근에 나오는 일주일 사이의 관세를 보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스마트폰 영업이익 주는 거 2.6%, 스마트폰이나 그 PC 서버에 영향 준 거가 반도체 영향 주는 거 4.3%, 반도체가 25% 맞아서 스스로 빠지는 거 1.7% 하면은 이게 6%에서 한 8.6% 거의 9% 빠지는 거죠. 계산에 오르차 있으면 9에서 10% 빠질 수 있고 그걸 반영한 게 4월 9일 53,000원 주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로 하루 뒤에 베트남의 관세를 밀었잖아요. 베트남에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는 바로 그걸 반영해서 56,500원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다시 또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유추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 관세고 만약에 다른 얘기 반도체 HBM 3E의 설계가 됐다느니 원시가 어떤 이런 소리가 좋게 반영한 낮게 반영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론적으로 관세적으로는 52,000~53,000원은 반영이 거의 다 된 거고 업사이드는 다시 HBM3E의 콜 사실은 과거보다 덜 중요해졌고 1C 미세공정의 설계 완성 그런 게 더 중요한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삼성이 실적이 잘 나왔죠. 1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1조 이상 6조 6천원. 그 주가가 반영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관세 이슈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것이 휴대폰이건 디램이건 간에 사실은 4월 5월 달에 있을 수요가 앞당겨 발생해서 별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투자가들이 꽤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적이 1분기에 나왔다더라도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할인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상입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그럼 삼성전자는 언제 주가가 올라요? 제대로? 관세가 반영해서 52,000원 하면서요. 그럼 관세 만약에 25%가 아니고 15%면 바로 6만 원 가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다시 펀더멘틀더 백투 더 스퀘어 원. 삼성전자가 마켓쉐어를 잃었어요. 1분기에 디램 마켓쉐어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20년, 30년 만에 처음으로 1등 자리를 뺏겼습니다. 디램의 25년 1분기, 연도는 아니고 올해 1분기 시장 조사에서 집계한 거 하면은 삼성전자 마켓쉐어는 34%, 하이닉스는 36%, 마이크론 25%. 편하죠? 9년 전 돌아갈까요? 2016년. 제가 마지막 애널리스트를 상상인 증권 시작할 때인데 그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 마켓쉐어가 48%입니다. 지금 9년 사이에 48이 34로 떨어졌습니다. HBM에서는 아직 코디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나아진 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근본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관세가 25%가 아니라 15% 된다 해서 그것 때문에 6만 원 된다고 가정을 하기가 아직 어려워요. 핵심이 뭐냐? 이제는 HBM3E 콜 나는 거 소식 들어도 그거 갖고 6만 원 되지 않을 겁니다. 필요한 건 뭐냐? 내년을 위한 거. HBM3E가 아니고 HBM4 다음 버전에 대해서 승부를 걸기 위해서 삼성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미세 공정을 리비전한 거. 그게 1C 공정이거든요. 디램은 냈는데 1XYG, ABC에서 하이닉스가 1B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AB 잘 안 돼서 바로 1C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XY예요. 12나노급 미세 공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목표가 올해 6월 달이었어요. 6월 달에만 개발이 되면은 그 뒤에 후공정 복구해가지고 HBM4 12단, 16단 이거 준비하는 데 있어갖고 삼성이 하이닉스랑 다시 한번 붙어볼까 이런 희망 회로를 돌렸던 게 연초고 아직까지 그런 기대가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17일 녹화하는 이 순간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뉴스가 두 개가 충돌은 아니고 헷갈린 뉴스가 나옵니다. HBM3 다음에 3가 아니고 4 내년도를 위한 그거는 1C 디램 공정하고 디램만 있는 게 아니고 로직이 밑에 붙거든요. 로직 타입.
D램이 있고 이게 HBM이고 로직 다이가 붙어야 돼요. 이 로직 다이는 수율이 잘 나온대요. 근데 원시 D램은 미뤄졌다는 또 별도의 기사가 있어요. 5월, 6월, 7월이 아니고 가을 정도에. 이게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로직 다이는 수율이 좋아졌다는 기대가 있고 40%, 60%. 한편 핵심인 원시 D램을 공정을 해야 해서 HBM을 쌓아야 되는데 이 원시 D램은 5, 6월이 아니고 뭐 9월, 10월 미뤄진다는 일부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의 마켓쇼가 이런 거하고 아직 원시에 대한 불투명한 거로 봤을 때는 그 실적이 6.5초 나오고 1분기 좋았고 2분기도 1분기보다 나아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분기에 많이 땡겨서 썼으면은 2분기에는 안 나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적만 갖고 가기도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여전히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HBM4를 위한 원시하고 밑에 로직 다이인데 로직 다이의 수율은 높아졌다는 기사가 있어요. 이건 파지티브한 거예요. 그 원시만 나오면 되는데 원시가 또 늦어졌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정확히 알려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다른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원시는 전공정이죠. 그 로직 다이는 로직 파운드리 그 기술이고 또 하나 있어요. 후공정. 본딩하는 기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본딩이라고 하면은 열 압착을 하는 본드가 있거든요. 칩과 칩 사이를 붙이려면은 압착을 해야 돼요. 근데 압착을 하기 전에 그 칩과 칩 사이에 물질을 잘 발라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바르는 방식이 삼성하고 마이크론하고 똑같고 하이닉스가 달라요. 근데 삼성하고 마이크론의 방식은 필름 방식이야. TCNCF라고 열 압착, Thermal Compression인데 그 칩과 칩 사이에 그 비전독성 필름을 넣거든요. 필름 형태로 하는데 그게 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 TCNCF가 문제인데 희한한 게 마이크론은 TCNCF에서도 지금 수율이 잘 나와서 생산을 하는데 삼성은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냐? 본도가 이슈다. 그런 얘기야. 근데 본도를 누구한테 가져가나요? 본도 기기?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한미반도체 쓰고 삼성은 한미반도체를 안 쓰는 거거든요. 방식은 TCNCF가 똑같았는데 결국은 장비의 이슈고 그럼 한미반도체를 못 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해내는 거냐? 그거 많이 이슈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핵심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MRMUF 이거는 Mass Reflow Molded Underfill이라는 건데 이 칩과 칩 사이 보호하게 넣는 그 공간에 액체를 넣어요.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를 넣거든요. 이게 열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중간에 바꿔서 TCNCF를 MRMUF로 바꾸지 않고 왔는데 HBM4부터는 바꿔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CNCF하고 이 방식에서 MRMUF로 바로 가지 않고 하이닉스가 하는 MRMUF에다가 D램을 접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물질을 넣고 나서 어떤 그 산화목의 찌꺼기가 남는 게 있는데 산화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플럭스라는 게 있는데 플럭스를 안 쓰는 방식을 쓴다. 하이닉스의 MRMUF 방식에서 플럭스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플럭스 없는 플럭스리스 본도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미반도체가 개발하고 있고 그거를 마이크론이 그거를 사용을 해서 양산에 들어갈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관세가 중요하고 한미반도체하고 지금 하이닉스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기사에 나오고 난리인데 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도 그렇고 뭐 내부 사정도 있고 그래서 하나 비전의 자회사 하나 세미텍을 통해서 지금 오더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일파만파되면 뭐 한미나 하이닉스한테 좋지 않지만은 여하이 잘 해결이 된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한미반도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향후 HBM4로 갈 때의 경쟁력의 차이를 유지할 것인지 혹시 다른 변화 있을지 주시하셔야 될 변수이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니까 요요를 가지고 낮게 봐야 되잖아요. 제가 다른 데서 또 제가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 어닝 지금 컨센서스 잡혀 있는 어닝보다는 삼성은 한 15%, 하이닉스는 10% 정도 까고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이 삼성전자가 34조다, 하이닉스가 비슷하네요. 33조다 이렇게 냈으면 그 중에서 한 10% 까고 30조 정도 안팎이거나 또 낮을 수도 있다는 걸 놓고 거기다가 PBR 얼마 정도 됐을 때 그게 목표 주가고 거기에 대비했을 때 주가가 얼마나 싼가를 보고 들어가는 시점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제 결정의 핵심은 아까 10% 15%도 반도체 스마트폰한테 25%고 가격 흡수를 내가
3분의 1만 하고 나머지는 고객과 나머지는 부품을 전가시킨다는 전제인데 이게 흐트러지면 바뀔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세이프 마진을 정해놓고 접근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8만 원 정도 이하면은 싸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한미반도체하고 이슈가 많이 커지고 다른 게 커지면 변수가 생기겠습니다만은 그 삼성전자는 아마도 북밸류 기준으로 6만 원 초반 6만 원 6만 1천 원 정도인데 1배 가는 건 굉장히 쉽지 않다. 6만 원 안 차는 건 굉장히 쉽지 않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따라 해야 되고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반도체가 위에 들어가긴 현재 입장에서는 조합원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